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 모델 다룰 때 정말 자주 얘기 나오는 거죠. 오버피팅, 과적한 문제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모델 성능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게 왜 생기고 모델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네, 오버피팅. 이게 참 모델 만들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죠. 학습 데이터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막상 새로운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예측을 잘 못하는 거. 모델의 일반화 능력이 확 떨어지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죠. 네.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최적화되는 거라고들 하죠. 그 비유 정말 딱인데요. 시험 공부할 때 연습 문제 답만 그냥 외우면 실제 시험에서 유형 조금만 바뀌어도 못 푸는 거. 그거랑 정말 비슷하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모델이 데이터의 어떤 큰 흐름이나 일반적인 경향? 이걸 배워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에 막 섞여 있는 노이즈나 아니면 아주 세세한 패턴까지 전부 다 학습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요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지적되던데요. 모델 자체가 너무 복잡한 거, 뭐 예를 들면 신경망 층이나 노드가 너무 많은 경우라든지. 그렇죠.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그만큼 데이터의 미세한 부분까지 잡아내려고 하니까요. 아니면 학습 데이터 양 자체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데이터에 노이즈가 좀 많거나 심지어 학습을 너무 오래 시켜도 그럴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데이터 양이 부족하면 문제가 커져요. 모델이 그 제한된 정보 안에서 일반적인 패턴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속에 있는 어떤 사소한 특이점이나 노이즈에 쉽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야,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학습 데이터에서는 막 95% 이렇게 정확도가 높은데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60% 이하로 뚝 떨어질 수도 있다니. 이러면 실제 적용할 때 예측력을 믿기 어렵겠어요, 정말. 그랬죠. 그래서 모델 평가할 때 학습 성능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언더피팅, 과소적합이랑 비교해서 이해하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네네. 언더피팅. 오버피팅은 학습 성능은 좋은데 테스트 성능은 낮은 거잖아요. 반면에 언더피팅은 모델이 너무 단순하거나 학습이 아예 부족해서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둘 다 성능이 낮은 상태를 말해요. 뭐 둘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오버피팅은 모델의 약간 헛똑똑기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하, 헛똑똑이. 네. 그럼 이 골치 아픈 오버피팅 해결 방법은 없나요? 다행히 여러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데이터 확장, 데이터 어구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기존 데이터를 조금씩 변형해서 학습 데이터 양을 늘리는 방법. 이미지 데이터 쪽에서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네, 데이터 확장은 특히 데이터가 부족할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전략이 바로 정규화, 레귤러제이션인데요. L1이나 L2 정규화 같은 거요. 네. L1, L2 들어봤어요. 이게 모델의 가중치의 제약을 좀 져서요. 모델이 너무 특정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신경망에서는요? 드롭아웃이라는 기법도 있던데요. 네, 드롭아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일부러 몇몇 노드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특정 노드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일부러 끈다니 신기하네요. 조기 종료 얼리 스타핑도 흥미로웠어요. 검증 데이터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학습을 멈춰버리는 거군요. 네, 맞아요. 계속 학습시킨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검증 데이터로 성능을 쭉 지켜보다가 성능 개선이 멈추거나 오히려 떨어진다 싶으면 그 지점에서 딱 멈추는 거죠.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요. 그리고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모델 일반화 성능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네, 보통 이런 방법들을 하나만 쓰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잘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특정 병원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춰진 의료진단 모델이 다른 병원 데이터에는 오진율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과거 주가 데이터에만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델이 막상 미래 시장 변동성은 전혀 예측 못하는 경우, 이게 다 오버피팅 문제죠. 결국은 모델의 일반화 능력, 이걸 확보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오버피팅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다 외워버려서 결국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을 잃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걸 막으려면 데이터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델을 좀 단순하게 만들거나 정규화, 드롭아웃, 조기 종료,
교차 검증 같은 여러 기법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것. 이게 좋은 모델을 만드는 핵심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여러 기술적인 해결책들 말고요. 혹시 우리가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자체 선택 과정에서 어떤 편향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이 마치 오버피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